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입니다. 저희가 앞쪽 시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거래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었죠. 신용카드 매출 발행 거래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 거래이시고,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입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관련된 수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내용을 살펴보실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거래, 신용카드 이용한 매입 거래에서 살펴볼 것이고,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래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프로세스인데요.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일반 과세자, 전제조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취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건 현금, 영수증을 포함을 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사용업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즉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과세 매입으로 전표 입력을 할 것이고, 과세사업자한테서 카드 결제를 하면 이 카드 전표 자체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 과세라는 유형을 쓰겠죠.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 과세라는 유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를 쓴다는 자체는 과세 매입과 동일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나오는 목욕업, 이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카드 결제했을 때 그 카드는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세사업자에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출 전표, 신용카드로 거래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는 수령 합계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카드로 매출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신용카드 매입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 이 두 가지 다 전제 조건이 일반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이건 수령 금액이니까 카드 매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메인 화면에서 메뉴를 보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라는 것이 있고요. 바로 밑에 저희가 하게 될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라고 하는 건 카드 매출이고요.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하는 건 카드 매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카드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드 과세 거래가 있고 현금 과세 거래가 있다면 과세 재화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과세 재화를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거죠. 현금 영수증으로 뭐 카드 과세가 66,000원, 현금 과세가 22만원이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카드 과세, 현금 과세 이 금액 안에는 공이 부가가치세가 VAT가 뭐 되어 있는 금액이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세무구분 코드에 뭐 57번, 61번은 간단히 구분은 해 주셔야 되시고, 이 거래를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하단 내용에 보면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업용 카드와 기타 신용카드인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은 집계가 되고 건별로, 하단에 세부적인 거래 내용별로 유형별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는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만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놓으신다면, 거래에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만 정확하게 작성해 놓으신다면 이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카드 과세 혹은 현금 과세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세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시다면 10번 행에 1번 매입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신용카드는 그 밖의 매입세액이라는 14번 행이 있고요. 그 14번 행 안에 보면 41번 아니면 42번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일반도 있고 고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고정이라고 하는 건 고정 자산 매입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고정 자산 매입이라고 했고요.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신고세 11번 행에 고정 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11번 행에 반영이 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이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안에 41번이나 42번으로 가는데, 고정자산이 아닐 때는 41번, 고정자산일 때는 42번으로 간다라는 거죠. 저희가 거래에 따라서 전표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되는 거래 유형이 관련된 부속 서류가 뭐가 있다라는 것이나 거래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세 어디에 반영되는지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무 버전을 보더라도 메인 화면의 부가가치세 안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게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시계표라고 보이는데, 수령금액 합계표는 매입을 나타내고 발행시계표는 매출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를 선택을 하고 과세 기간만 입력을 한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 내역, 그리고 하단에 세부적인 유형별로 건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난다. 역시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지금 보신 화면을 본다라면 교육용과 실무용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교육용과 실무용이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희 수업을 열심히 들어놓으시면 향후에 실무 작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그 사업자에 대한 증빙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이건 우리가 매출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의 유형에 보면 과세사업자가 있다.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고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건 연매출이 조금 작은 영세사업장을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제가 얘기 안 해주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과세사업장에서는 적격증빙이 뭘 발행한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카드 전표로 수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 통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건데, 역으로 표현해서 내가 과세사업자한테 가서 매입을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면세사업자한테 가서 매입을 하면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 되고 계산서 발행도 안 되니까 일반 영수증을 교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적격 증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 혹은 현금 영수증 거래를 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건데,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과세사업자한테 가서 거래를 한다면 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면세 사업자한테 가서 거래를 한다면 이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전표는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거래하게 되면 그 영수증은 카드 전표는 간이 영수증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세금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가, 계산서 대신에 카드 전표가, 간이 영수증 대신에 카드 전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사업자와 증빙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과세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라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카드 과세 혹은 현금 영수증은 현금 과세, 신용카드는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은 현금 면세라는 유형을 씁니다. 이건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과세사업자한테 카드 껐다? 그럼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이다. 현금 과세. 면세사업자한테 가서 카드 껐다?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은 현금 면세라고 간다는 건데, 이게 과세로 갈지 면세로 갈지는 과세 품목인지 면세 품목인지는 기본적인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증빙이 아닙니다. 부가세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간이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지 않는 약식 영수증이죠. 따라서 간이 영수증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 못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카드 끈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한테 가서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 이건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격 시험상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실무 작업을 하실 때는 카드 전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매입한 거래처가 과세사업자이냐 아니면 간이과세자이냐 면세사업자이냐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본다면 매출, 우리가 매출을 한다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따로 존재한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칸 자체가 따로 존재하지만 매입일 때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앞쪽에서 내용을 보셨지만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이 따로 있지만 매입일 때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었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부분이 따로 있었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 조건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자, 매입세 불공제 대상 거래는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건데, 저희가 불공제 거래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실 겁니다. 이건 좀 기다리시고, 불공제 거래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혹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서 카드 결제했을 때 세금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업종에서 카드 결제했을 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드 과세나 불공 매입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자격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하면서 진도 나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거래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가 공제 가능한 거래만 입력을 한다. 우리가 카드 과세라고 입력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한 건 카드 과세를 입력해야 된다. 만약에 불공제 유형이 있다,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유형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얘기 드렸고요.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신용카드는 사실은 저희가 불공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내용을 다시 볼 필요성이 있으세요. 다만 우리가
외우고 넘어간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해서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가 되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제조건에서는 매입세액이 뭐가 가능한 거, 공제 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우리 잠깐 나왔지만 목욕이나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카드 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소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전체 진도 나간 상태에서 얘기를 한 번 더 할 터이니 간단하게만 보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부가세 신고의 예제 보실 건데요. 실무적인 거래입니다. 저희 TAT 2급 교재 38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하나는 카드 거래이고 하나는 현금 영수증 거래이죠. 자,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하다. 전제조건이 일반 과세사업자다 나온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입한 문구용품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래다라는 거죠. 카드 전표에서 날짜 확인해 보면 2020년 8월 6일 거래고요. 금액은 6만 원에 부가세 6천 원 포함해서 6만 6천 원 거래입니다. 두 번째, 현금 영수증 역시 일반 과세자에서 홍보용 전단지 제작하고 영수증 받았다. 날짜 확인하니까 8월 7일이고요. 금액은 22만 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증빙을 보고 날짜도 확인하시고 거래 유형도 잡아내시고 이런 연습은 조금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표 입력을 할 건데요. 1번 거래는 카드 과세이죠. 과세 제화에 대해서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로 처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거래는 과세 제화인데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현금 과세로 처리가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인 실무 작업을 하기 전에 신고세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거래에 대해서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로 전표 입력을 한다면 카드 과세 현금 과세다 공이 저희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매출은 세금 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 매출 칸이 따로 존재하지만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이외에 신용카드라고 적힌 칸은 따로 없다. 다만 14번행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속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에서 하나는 일반,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 일반 거래와 고정 거래로 나뉘어진다. 41번, 42번에 들어갈 건데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거래라면 42번으로 갈 것이고, 감가상각 대상과 관계가 없는 거래이다 라고 한다면 41번으로 갈 건데, 저희가 좀 전에 보신 카드 과세, 이 카드 과세 거래가 우리가 사무용품을 구입한 거래니까 일반 거래이죠. 41번으로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우측에 나오는 현금 과세 거래, 광고 선전비 연능 같은데 홍보용 전단이니까 광고 선전비 역시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니까 41번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라고 해서 카드 과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인 실무 작업,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더좀 스마트의 교육용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2100번 31전자로 로그인을 해서 전체 메뉴에서 회계 메뉴 열어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를 실행을 할 건데,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거래를 입력을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이 될 건데, 이번 시간 저희가 입력할 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가 하단 1번 탭에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카드 매입이죠. 2기 예정에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조회를 하면 실제로 전표 입력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카드 과세 하나, 현금 과세 하나 두 건을 입력하면 내용이 바뀌겠죠. 당연히 앞쪽에서 보신 내용이고,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 주실 거고요. 네, 신고서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거래를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 카드 과세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 전송칸이 3번행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매입은 신용카드 현금 전송칸 따로 없다.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칸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41번, 42번으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열었고요. 1번 내용부터 먼저 갈까요?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냐면 8월 6일이네요. 전표가 8월 달에 6일로 갈 것이고요. 매입에서 신용카드라면 51번에 과세 매입으로 가지만 세금 계산서라면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라면 51번에 과세 매입으로 가지만 신용카드니까 과세 제화니까 57번 카드 과세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건 궁금하겠죠. 검토도 무슨 카드냐? F2번을 통해서 등록된 카드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매입 거래니까 당연히 매입 카드가 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카드는 매출 점을 보니까 BC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BC카드 확인. 분명히는 뭘 샀느냐? 문구용품을 샀다. 실제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셔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다만 실무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뭘 구입했는지 내역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단가 지나가서 공급가액인데요. 여기서 우리 카드 매입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가지만 신용카드는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금액을 보면 6만원에 6천원 합해서 6만 6천원인데 6만원이 아니라 6만 6천원 입력을 해서 금액을 나눠지게끔 만약에 잘못 치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6만원 6천원 치시면 된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일단 갑니다. 거래처 입력을 하실 건데요. 어디에서 샀느냐? 이 사무용 문구를 카드는 BC카드지만 강남마트에서 샀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표기하는 건데 신용카드니까 내가 입력하고 싶어도 일을 아무리 쳐도 일이 쳐지지는 않습니다. 붕괴는 혼합을 해서 카드 입력하셔도 되는데 4번에 카드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원재료,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자동적으로 뜨고요. 카드 매입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뜨고 여기서 붕괴 유형을 카드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는 건 거래처가 보다시피 자동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매입할 때 원재료라고 자동으로 나오지만 계정 과목이 문구용품을 샀으니까 소모품이나 소모품 비로 갈 건데 저희 문제상에서 비용 처리하라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500번대 제조 경비가 될 수도 있고 800번대 판매 관리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사무실에 사용하려니까 800번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6만원, 부가세 6천원, 대변의 미지급금 6만 6천원까지 회계 처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점표가 당연히 그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겠죠. 한 문제 더 입력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거래 입력을 한번 해 보실 건데요. 날짜부터 먼저 보신다면 8월 7일 전단지장 8월 7일입니다. 전표를 8월 7일로 바꿀 거고요. 유형의 카드 과세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죠. 61번으로 갑니다. 전단지를 제작했고요. 수량단가 지나서 금액이 22만원인데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별도 징수가 안 되니까 22만원 입력해서 20만 2만원을 할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20만원을 입력했다. 금액이 원치 않는 금액이 아름다운 숫자 나왔어요. 원치 않는 금액이 나왔다면 그냥 20만원에 2만원을 직접 강제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전단지를 어디에서 제작을 했느냐? 거래처가 홀스기획입니다. 역시 전자세금은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원재료 부가세 그리고 현금이 뜨는데 출금이니까요.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라 전단지 제작이니까 광고 선전비 홍보용 전단지죠.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갑니다. 저희는 두 건의 거래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카드 과세 하나 입력을 했고요. 현금 과세도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이 두 건의 거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한 건 20만 원, 2만 원, 신용카드 한 건 6만 원이 6천 원 자동으로 나오죠. 지금 우리가 카드를 선택했는데 기타 신용카드가 아니라 사업용 카드에 반영되는 이유는요. 확인시켜 드린다면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에서 카드라는 탭을 선택하시고 제가 아까 사용한 BC카드를 선택을 하면 이 BC카드 자체가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분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하단에 유형까지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럼 이 내용이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14번 행으로 가겠죠. 자, 조회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시면 14번 행에 26만 원에 26,000원 두 건 나옵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 카드 과세 하나, 현금 과세 하나. 근데 14번 행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42번이 아니라 41번에 반영이 되어 있죠. 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두 건의 거래는 하나가 소모품비, 하나는 광고 선전비로 입력을 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42번이 아니라 41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 보시면 방금 얘기를 드린 대로 두 건의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 직접 확인하셨으니까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금 조심할 건 일반적인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를 입력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는 건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다.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에 한해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거나 아니면 이 최종 소비자와의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가 아니라 부가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얘기 드렸는데 향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수취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실습 예제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수입하는 재화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수입 재화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수입할 때 발생하는 그 세금 계산서, 그걸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수입할 때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수입 세금 계산서는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세관장이 발급을 합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실제 금액과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난다라고 나오고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이런 설명이 나오니 좀 이따가 실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수입이라는 유형을 세무구분을 사용을 하고 세금계산서표와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수입일 때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세관장이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매출 그리고 영세율이나 수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에 보면 수입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어요. 대신에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10번 행에 세금계 수치에 일반 매입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 세금 계산서를 하기에 앞서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먼저 본다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그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수입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보냈을 때, 물건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근데 이 세금 계산서는 일반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수입 세금 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거래를 위해서 외국에 돈을 먼저 보냈을 때는 자변에 미착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다라는 거죠. 그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미착품을 빼면서 원재료 아니면 차량 운반구, 기타 등등의 기계장치 이런 자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착품은 수입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임시 가계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앞에 보신 대로 돈 보내거나 물건 도착하는 이 두 개에 대한 실질적인 원재료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됩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되는데 잘 보시면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에서는 차변에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가 된다. 왜? 원재료 매입일 때 원재료는 이미 일반 전표에 입력을 다 해뒀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재화를 수입할 때는 첫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그 세금 계산서는 세관에서 세관장이 발행한다. 두 번째 재화의 수입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수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요, 관세라는 게 붙거든요. 수입할 때 붙인 세금이 관세입니다. 세관에 붙이는 세금, 그 관세가 붙는 가격에 관세를 보태시고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촌특별세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10%가 부가세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A라는 물품을 샀다. 재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물품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관세가 있는 것이고 윗부분은 관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세금이 다 붙는다. 그런데 관세가 없을 때는, 관세 대상이 아닐 때는 관세도 안 붙고요. 기타 등등의 세금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나오는 이 관세가 붙는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기타 등등을 다 보탠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합니다. 저희가 왜 제주도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면세점이라고 있습니다. 면세점. 그 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그것이 아니고요. 이 관세가 면제되는 면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면세점 파는 물건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 관세가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 안 붙으면 다른 세금도 하나도 안 붙습니다. 다른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다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의 물건이 싼 거예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수입할 때는 그게 세 가지 단계. 돈 보내는 거, 물건 도착하는 거, 수입세금 계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 수입세금 계산서 수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수입세금 계산서가 이해가 제대로 되려면 과세표준,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재화를 수입할 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조금 전에 강조한 내용이죠. 그러면 저희 예제 문제 한번 보실 건데 재화의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예제라고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재화를 수입을 했을 때 그 수입에 따른 과세표준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아니죠.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세를 낼 대상, 부가세 표준금액. 즉 내가 100원짜리를 매입을 한다. 100원짜리 재화를 매입한다면 100원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으면 10원. 이 10원이 부가세일 때 앞에는 이 100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죠. 부가세 낼 대상을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짝대기 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입 가격이 2억 3천이다. 그럼 실제로 내가 수입한 금액이 2억 3천인데 수입하는 이 재화에 대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우리가 얼마를 수입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입 가격 안에는 관세가 붙는 것도 있고 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세법에서 관세 있다 없다 이걸 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라는 건 관세법이 따로 있으세요. 세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2억 3천 수입했다. 2억 3천 필요 없고 관세가 붙는 가격이 얼마다? 2억이다. 즉 3천만 원은 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2억 그리고 여기에 관세가 5천, 개별 소비세 300, 교육세 200 요만큼만 합하면 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2억 5천 5백이 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물어본다면 2억 5천 5백에 대한 10%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신 관세에 대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가 붙는 대상 금액에 관세 보태고 기타 등등의 세금을 다 보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먼저 이해가 되시셔야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입하는 절차에 대한 실무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입 상사에 원재료 500만 원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하기로 한 건 뭐 거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입 대금 전액을 통장에서 지금 이체를 했다. 돈을 보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송금 거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문한 원재료가 국내에 도착을 했다. 앞에 돈 보낸 것은 물건 도착이죠. 자, 여기까지 이 두 거래. 첫 번째, 돈 보내는 거래와 물건 도착한 이 두 거래의 공통점은 얘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국내 도착했다면 당연히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 보냈다. 대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미착품.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도착했다. 미착품 빠지면서 차변의 원재료.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돈 보내거나 국내 도착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는 마지막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요. 울산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마치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적인 거래 유형은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급가가 600만 원 나오는데요. 이 공급가 6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인 공급가가 600이니까 그 금액의 10%인 부가세는 당연히 얼마 나온다? 60만 원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려본다면 지금 3번 자료 문제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이 3번 자료만 볼 때 이 3번에 대한 자료만 검토를 했을 때 질문을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3번 자료만 가지고 수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서 여러분들이 600만 원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된 부분이 수입할 때 과세 표준은 관세가 붙는 금액에 플러스 관세 플러스 기타 등등 세금을 다 보탠 거죠. 결론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재료 수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근데 그 관세 가격에 관세 보태고 기타 등등 세금 다 보탠 게 600이라는 말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원재료 수입한 건 500만 원이었습니다. 즉 1번 거래와 2번 거래가 3번 거래가 따로 가기 때문에 3번 그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래 내용만 보고 수입한 재화가 얼마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600만 원은 수입한 금액이 아니고 부가세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60만 원에 수수료 50만 원 발생했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유형은 수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분기된 거 보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50만 원 보통 예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분계만 잘 보시면 나 회계 조금 많은데 라고 생각할 때 이 분계를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느냐? 원재료가 50만 원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재료 50만 원을 매입했다? 근데 부가세심 얼마가? 60만 원. 이거만 보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거래는 유형 자체가 수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은요. 공급가액 600만 원에 대한 10%, 그 10% 금액 60만 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공급가액에 대한 10%가 나와 있는 거고 이 원재료 50만 원은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통관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줬으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산 과목이 있는데 왜 수수료 비용을 안 쓰고 원재료로 썼느냐? 이 수수료는요. 지금 원재료를 모하는 과정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죠. 매입 재비용이다. 그렇다면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발생한 통관 과정의 수수료는 당연히 계산가 뭐로 가야 된다? 기계장치로 가야 된다. 차량 운반구로 수입했다 그러면 계산 과목이 차량 운반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표 입력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산후기 1급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수입에 대한 내용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전산후기 1급에는 대신에 수수료는 문제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입 문제가 나왔을 때 수수료가 나오는 건 세무 2급이나 TAT 2급 정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1, 2, 3번이 연결돼서 나오진 않고요. 1, 2번 따로 3번 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부터 먼저 챙기시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액금으로 가지만 수수료는 매입 재비용으로 처리해서 원가 가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제 문제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 여기서 딱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첫 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라면 이건 거래처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행한다? 세관에서 발행한다. 실제 회계 처리할 때는 부가가치세만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죠. 부가가치세 320만원과 관세 200만원 합해서 5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가 지금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그리고 관세도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착분 계정을 조회해서 일반 전부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수행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을 하기로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이 3,200이다. 우리가 3,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매입했다. 내가 매입한 원재료가 3,2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부가세 3,200은 부가세 관세 대상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부가세가 320만 원 10%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 320만 원만 회계 처리할 것이고 여기 지급하는 200만 원 여기 나오는 이 관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세관에 지급되는 수수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무 자료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실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부터 갈 건데 거래 일자가 8월 달에 8일입니다. 자, 유형에 수입 유형이 따로 있으시죠. 55번에 수입 있으시고 품명 갑니다. 품명 뭘 수입했냐? 우리 문제를 보면 원재료 수입했다. 수량단가 지나가셔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공급가액은 부가세 낼 대상이니까 공급가액은 3,200으로 가셔야죠. 그래야지만 부가세가 320이 나옵니다. 거래처는 외국회사가 아니라 세관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인천 세관 있으시네요. 전자세금 숫자 1번으로 관리합니다. 자, 우리가 돈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현금으로 마무리할 건데 잘 보시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현금을 줬다. 320 줬어요. 우리 자료 보면 우리가 지급한 돈은 부가세 320만 원이 아니라 520이죠. 320만 원의 부가가치세에다가 뭐가 보태졌냐? 관세, 수수료가 보태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줄을 바꿔서 200만 원을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엔터 쳐서 라인을 바꾸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수입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현금으로 만약에 부가세나 관세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입에서는 이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쓰시면 추가 입력되는 그 계정 과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되건 수수료가 되건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지급 문제처럼 있을 때는 반드시 혼합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320만 원의 차변, 200만 원 추가 지급된 관세 수수료는 원가 가산하셔야죠. 매입 재비용, 원재료로 200만 원 잡아주시고 부가세 320에 관세 200만 원 보태는 520만 원을 대변에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5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입력한 내용이 수입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조회를 했을 때 매입이죠. 매입에 전자에 보면 인천세관 한 건이 들어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역시 조회 버튼 눌러주신다면 내가 입력한 매입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가겠죠. 일반 매입의 수입 우측에 역추정란에 수입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입 자체는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만 좀 정리가 되시고 입력할 때 조금 조심할 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수입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프로세서, 돈 보내는 거, 물건 도착, 계산서 교부했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입 세금 계산서는 거래처가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세관이다. 두 번째, 실질적인 분계에서는 부가세만 분계된다. 다만 재비용 했을 때는 원가 가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이론 문제에서 간혹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인 과세표준 수입에 대한 계산한 예제 문제, 수입적인 프로세서, 실무적인 처리 절차까지는 기억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입에 대한 거래가 입력이 되었을 때 세금 계산 사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직접 해보셨으니까 설명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용카드 수취거래, 신용카드 수취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항상 얘기 드리듯이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기본적인 진도 좀 나가고 나면 실무 사례에 대해서 많이 풀도록 할 터이니 그때 복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불공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불공거래를 할 때 이번 시간 학습하신 신용카드 수취거래가 조금 일부 소환이 될 수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실제 불공은 뭐 전산형 1급이나 기본 부가세 이론에서도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반복 연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